안녕하세요. 포토샵 혁명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념통 새로 추가된 거 여기 있죠. 0.2픽셀 원래 있던 겁니다. 이쪽으로 하나를 보냈습니다. 이거 빈 공간이 있어서. 그리고 요 작업을 하면서 요 내용을 만들 텐데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으니까 요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는데요. 요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하다가 노하우가 튀어나올 겁니다. 자, 일단 펜툴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펜툴은 Exclude Overlapping Shape 체킹하고요. 0.85 픽셀로 잡혀 있습니다. 루버밴드가 체킹이 되어 있고, 저는 사이안색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이안색을 선택이 되어 있고요. 세팅은 또 있습니다. 패스를 잘 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세팅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툴스에 이쪽에 가면은 퍼포먼스에 가시면 어드밴스 세팅을 체킹을 하세요. 옛날에는 베이직, 노멀, 어드밴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로 바뀐 것 같습니다. 어드밴스 그래픽 프로세스 세팅에서 유스 오픈 CL은 체킹, 뭐 30비트 디스플레이 체킹 해놓고요. 여기가 체킹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체킹을 하면 올바른 패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패스는 안티알리아스 체킹을 꺼주세요. 그래야 패스의 속도가 빨라지고 패스가 잘 보이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세팅을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는 오브젝트, 네트와 사람, 그리고 공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따내면 되겠습니다. 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따게 되면은 라인을 한 번에 구성하면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약간 체킹을 하면서 네트를 따주면, 이런 직선을 따낼 때 너무 한 번에 따내면 너무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으니까요. 직선을 가더라도 포인팅을 몇 개를 자연스럽게 집어넣어 주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이렇게 따냈고요. 자, 그리고 요 손 요렇게 되겠어요. 따보겠습니다. 원래는 방송에서 하다가 뭔가 실수가 있어서 강좌로 바로 돌려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깝잖아요. 예, 이게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는데 방송으로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센터, 여기 곡선은 항상 한 개, 두 개, 세 개 내지 두 개로 곡선을 타고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자, 두 개로 타려면 가까운 곳에서 점을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요렇게 가게. 그래야 쉬워요. 너무 멀리서 가면 안 됩니다. 그쵸? 갈 때는 곡선이 끝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곡선이 끝나는 지점이 있죠. 자, 여기서 와서 요렇게 가는 부분이죠. 직선이 끝나는 부분, 여기서 시작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두 개로 넘어가겠다면 바로 여기 찍고 요렇게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쉬운 거는 세 개가 가장 단순하겠죠. 자, 요렇게 세 개 찍어서 넘어오는 거, 이렇게 정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둘, 세 개. 하지만 모양이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죠. 끝날 때쯤 돼서 플러스 단축키 더하기 단축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X 단축키가 요거죠.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입니다. 자, 그럼 얘는 더하기가 됐어요. 선택 영역을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퀵 레어 마스크 모드 Q. 자, 이렇게 선택 부분이 만들어졌고요. 자, 나머지 부분 요 팔이 되겠네요. 머리 부분을 이렇게 살짝 건네주고요. 이렇게 전내줍니다. 이렇게 머리를 딸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갑니다. 요 작업을 하면서 제가
새로운 세팅을 만들어 갔는데요. 그거 설명도 동시에 하면서 가겠습니다. 이 강의가 조금 길어질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섀도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이미지에서는 이 섀도우를 선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냥 따세요. 따고 해결을 해보세요. 나중에 얘네들을 지금 없이 그냥 이렇게 안으로 가겠다고 하면 손가락이 너무 얇아져서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형태가 어차피 얘네들도 형태를 담당한 애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가져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밖으로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일단은. 하지만 검정색 테두리 부분도 형태를 담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데려가 줘야 됩니다. 후작업을 통해서 수정을 좀 해야 되겠죠. 배경이 밝아지면 저 검정색 테두리가 아주 거슬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양의 형태를 잡기 위해서는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물 땄고요. 자, 더하기 하겠습니다. 해도 플러스 컨트롤 시프트 X. 아유, 더하기 했나요? 뭔가가 지금 잘못됐네요.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게 다 따지지가 않았고 잘라졌네요. 이렇게 잘라지면 이런 잘라져서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닫힌 패스가 안 돼서 그래요. 어쩐지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 컨트롤 시프트 X 됐죠? 자, 이제 머리를 따야 되겠는데 우리 머리 따는 게 여기 있었죠? 얘를 해보세요. 하기 전에 머리를 따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PSD로 만들고요.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그러네.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따졌죠. 머리를 따내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럼 머리는 얘를 누르면 자동으로 따지죠. 머리가 자동으로 따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제대로 안 따져 있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흰색을 부어내야겠죠. 자, 이렇게. 자, 요 매칭되는 부분은 번툴과 다치 툴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브러쉬를 쓰는 게 아니에요. 마스킹에서는 될 수 있으면 브러쉬는 나중에 쓰는 거고요. 번툴 다치 툴을 이용해서 하이라이트 선택을 해주시고 익스포저는 24%. 그래서 이 경계 부분을 칠을 해줘야 경계가 붙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브러쉬를 쓰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쓰는 거죠. 번툴과 다치 툴을 써야지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머리가 뽑아져 나옵니다. 자, 본 작업은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택 영역 만들고요. 머리 자동으로 선택이 됐죠. 펜툴로 쓰는 이유는 정확하게 선택 영역을 구성하기 위해서 펜툴이 사용됩니다. 마스킹에서도 마찬가지로 펜툴이 쓰여지게 됩니다. 제일 빠른 방법이 되겠어요. 번툴 다치 툴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겠죠? 예. 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있죠. 라인을 우리가 따와야 됩니다. 라인. 일단 사람 안쪽을 땄으니까 이제 이쪽을 선택 영역으로 구성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트를
쭉 가서요. 이 부분을 뭘로 만들죠? 검정색으로 만듭니다. 맞죠? 네. 그리고 뒤에 선택 부분을 좀 줄였어요. 우리가 선택될 부분이 어딘가를 볼 수 있게끔 해놓고요. 다시 펜 툴로 나머지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네는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흰색을 칠해야겠죠. 자, 흰색 됐고요. 오퍼시티를 또 이제 높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가려줘야겠네요. 여기는 검정색으로 칠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있죠. 네, 이렇게 머리 다 딸 필요 없었어요. 이렇게 가고요. 자, 머리가 선택되어져야겠죠. 여기처럼. 자, 이때 필요한 이때 필요한 세팅입니다. 양념통에 집어넣을 텐데요. 커런트 마스킹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커런트 마스킹 히스토리는 뭐냐면 현재 상태 히스토리를, 현재 상태의 마스킹을 히스토리의 스냅샷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머리를 이쪽으로 한번 땄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를 또 한번 따면 얘네가 또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 머리를 따면서 여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현재의 상태를 저장하겠다. 현재 마스킹의 히스토리를 저장하겠답니다. 지금 마스킹 상태가 선택이 되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커런트 마스킹 히스토리, 얘는 마스킹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스킹입니다. 지금 썸네일로는 이렇게 보이겠지만 마스킹이 저장이 된 거예요. 이해됐죠? 자, 히스토리가 찍혔고요.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를 다시 선택을 해보죠. 자, 선택을 했더니 여기 지금 다시 애초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두 번 클릭하고 머리 요 부분이 선택이 안 된 부분,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잡아 보겠습니다. 아, 지금 뭐가 좀 잘못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머리 선택되고요. 오케이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킹을 만든 이유가 왜 만들었는지 이해되시죠? 자, Y키를 눌러보세요. Y키를 누르고 뭘 선택해야 됩니까? 커런트 마스킹 히스토리를 선택해주면 살아있어요. 빠르게 작업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겠죠? 여기는요. 여기는 이렇게 안 들어가겠죠? 빠르게 원본, 아까 그 마스킹이 저장된 상태로 빨리 돌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펜툴로 선택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펜툴 선택하면 또 했던 거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또 했던 거 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마스킹을 저장을 하게 된 겁니다. 되돌아오겠죠,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따가 또 나올 겁니다. 다시 되돌려 보고요. 지금 머리가 조금 빠졌는데 다시 가겠습니다. 아, 얘네들 왜 이러니 계속. 자, 여기만 선택했더니 다른 부위까지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자, 수정이 됐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작업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좀 이따가 이제 쓰는 0.2 픽셀 블러를 쓸 때도 이 내용이 또 똑같이 나옵니다. 자, 됐고요.
자, 공도 선택을 해볼까요? 예, 공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트 선을 선택을 할 텐데 여기서 이제 노하우, 간단한 노하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자, 여기 흰색으로 넣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네트 선이 중요한데 네트 선이 이걸 일일이 따내게 되면 이게 힘들겠죠. 예. 작업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겁니다. 선택해 가지고 뭐 이렇게 가겠죠. 예. 이거 언제 이걸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맞죠? 아, 이거 하다 보면 지쳐버려요. 예. 물론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못하겠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얘네들 선택 영역으로 만든다면 굉장히 괴로운 작업이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스트로크 패스를 할 건데요. 스트로크 패스를 할 텐데 브러쉬의 크기를 보면은 얘네들은 일률적이죠. 물론 얇기도 하고 두껍기도 한 부분이 있겠죠. 자, 브러쉬를 가서 하나를 세팅을 합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똑같이 맞추세요. 오퍼서티 100백이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러쉬 세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러쉬 세팅은 쉐이프 다이나믹스 체킹, 트랜스퍼, 빌드업 이렇게 체킹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진하게 칠해줄 수 있는 그냥 하나의 100%짜리 플롯과 100백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칠을 해보세요. 옆에다가 빈넬 하나 만들고 똑같은 색을 놓고 브러쉬 사이즈를 보고요. 옆에다 칠을 해보세요. 네, 조금 두꺼운 감이 있죠. 6픽셀로 하겠습니다. 꼭 한 번씩 이렇게 테스팅을 하고 가세요. 자, 딜리트 하고요. 자, 패스를 마스킹 여기다 놓고요. 패스를 센터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패스를 한 번에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센터를 타고요. 스트로크 패스를 할 거예요. 자, 이때 스트로크 패스 오른쪽 클릭해서 스트로크 패스 누르고 브러쉬 선택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맞죠? 자, 여기서 팁은 브러쉬를 누르고 브러쉬를 선택해 주고요. 엔터를 누르면은 현재 세팅이 적용이 됩니다. 볼까요? 맞아요? 자,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패스가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만 누르면 돼요.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자, 다음 거. 그럼 얘를 한번 썼기 때문에 뭐 계속 하면 되겠죠. 그냥 한 번에 쭉 가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H키를 누르게 되면 패스가 안 보이게 될 거예요. 예. 나머지 부분을 이제 가운데 센터를 해서 한 번에 다 가겠습니다. 한 번에 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있었네요. 예. 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쭉 가겠습니다. 예,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은 패스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어거지로 그쵸? 속도 빠르게 해가지고 너무 어색합니다. 편집 없이 쭉 가겠습니다. 왜냐면 패스를 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 바로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숨기느라고 빨리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패스를 따는데 빨리 돌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패스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빨리 돌리나 늦게 돌리나 속도는 같습니다. 맞죠? 빨리 돌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 돌통이 날까봐 패스 따는 거는 따로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속지 마세요. 작업을 안 해본 사람들, 패스 작업을 안 해본 사람이 강좌를 제작하려고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빨리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해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스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패스가 느릴 수가 없어요. 강자 사냥꾼들은 느리죠. 일을 안 해봤으니까 패스를 안 써봤지만 강자는 만들어야겠고, 그죠?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싫습니다. 예. 빨리 돌려가지고 숨겨가지고 참. 자, 이렇게 됐죠. 자, 브러쉬 누르고 뭐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엔터 누르면은 현재 상태인 흰색이 들어가게 돼요. 엔터. 끝났어요. 이쪽도 있었네. 이런 진짜 강의 만드는 거지. 죄송합니다. 강의 만드는 걸 좀 잊어버렸네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예제인 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패스도 이렇게 갔다가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실수한 게 있어요. 패스를 이렇게 갔다가 또 이쪽에서 이렇게 갔는데 방향이 요렇게 갔으면 패스가 요렇게도 오고 요렇게도 오는 게 바로 좀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서 위로 왔으면 요렇게 왔죠. 끊고 여기서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게 더 빠른 길이겠죠. 빠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올라갔죠. 그럼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빠른 길로 가야 됩니다. 지름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왔죠. 이렇게. 됐고요. 브러쉬 선택하고 엔터만 누르면은 스트로크가 되는 겁니다. 끝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리터칭을 조금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요 라인은 어둡고 밝지 않습니까? 원래 원본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흐릿하게 돼 있어요. 패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모양이 잡혀서 넘어왔겠지만 명암이 지금 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명암 매치를 위해서 작업을 좀 해야겠죠. 자, 애드레요. 컨트롤 알트 G. 브러쉬는 다큰입니다. 브러쉬 선택하고요. 이 브러쉬는 명암 브러쉬 50%짜리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한 번에 가장 어두운 색을 선택해 가지고 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얘를 칠해야 되냐면 어두운 부분, 중간톤, 미드톤 3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얘는 지금 밝죠? 처음부터 어두운 걸 집어넣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이에 확대하셔서 조금 덜 어두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한번 칠을 해줍니다. 한 번에 가지 마세요. 이렇게 갑니다. 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선택을 해서요. 다시 칠을 해줍니다. 그 위에다가.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 원본에서도 이렇게 겹치는 요 부분들이 조금 더 진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그 위에다가 한번 더 칠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색을 한 번 더 선택하고요. 한 번 더 칠을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결합이 될 수 있게요. 이렇게 한 번씩 더 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네트가 연결이 돼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한 번에 어두운 거 가지 마시고 조금 더 덜 어두운 색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더 칠을 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어두운 걸 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어두운 색 선택. 컬러 선택은 항상 이미지에서 선택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어두운 거 선택해야겠다고 자기가 선택하면 안 돼요. 여기는 약간 블루가 있는 어두운 색이에요. 블루죠. 그냥 어두운 색은 붉은 속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붉은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차가운 색 계열이 어두운 색인 거예요. 한 번씩 꼭 찍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렇죠? 자, 마스킹에서 브러쉬가 어느 때 쓰이느냐? 바로 이럴 때 쓰이는 겁니다. 근데 칠을 해가지고 참 티가 안 나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자, 이렇게 됐으면은 요럴 때 이제 브러쉬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브러쉬는 이런 용도 이외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마스킹을 처리할 때요. 요럴 때나 이제 쓰는 거예요. 가려주거나 할 때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마스킹을 보면은 경계 부분이 딱 끊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 끊어져 있어요. 딱딱 끊어져 있습니다. 그럼 좀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딱 끊어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딱 오려낸 것 같잖아요. 오려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블러를 줄 겁니다. 0.2픽셀짜리 블러예요. 이쪽 양념통에 0.5픽셀 얘인데요. 0.2라고 다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요 머리 따는 거 옆에다 갖다 놨습니다. 패더 값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패더를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0.2픽셀로 한 3번 정도를 주겠습니다. 그 전에 머리 부분에다가 블러를 주게 되면은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상태를 히스토리로 저장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쵸? 커런트 마스킹 히스토리, 바로 그 액션이 되겠습니다. 커런트 마스킹 히스토리를 한번 선택해서 지금 얘를 백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장을 시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플레이 눌러서 저장을 시켰습니다. 이름은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럼 블러를 주게 되면 블러를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도 경계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블러를 처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히스토리 브러쉬를 이용을 하면 다시 원본으로 되돌아오겠죠. 자, 이렇게 되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0.2픽셀짜리 블러로 이런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저장이 됐기 때문에 0.2픽셀 10번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경계 부분이 부드럽게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 줬습니다. 경계 부분이 어떻습니까? 잘 나왔죠? 네. 경계 부분이 부드러워졌어요. 날카로웠던 부분들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경계 부분 아까 전에 이런데 검정색 이런 거 튀어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자, 머리 부분은 원본으로 되돌리고요. Y. 지금 경계 부분 좋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얘네들 머리 원본으로 되돌려야겠죠. 블러가 없는 상태에 하게 되겠죠. 머리는 머리 부분 블러가 없는 상태, 나머지는 블러가 들어가 있는 상태.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경계 부분을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레벨을 이용하면. 자, 레벨을 이용하면 전체적인 0.2픽셀 블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벨을 쳐서 얘네들 집어넣으면 경계 부분 안으로 한꺼번에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쵸?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 테두리 같은 거 이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경계 부분이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블러를 주고요. 레벨 집어넣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어넣어야겠죠. 예, 자,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집어넣은 부분이 세게 집어넣으세요. 예, 많이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장이 돼 있잖아요. 이 전의 모습이 저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집어넣습니다. 경계 부분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근데 손가락이 너무 얇아졌죠. 예. 이상하죠? 되돌려줘야겠죠. 손가락 부분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안으로 너무 들어갔잖아요. 예. 되돌려줍니다. 그럼 손가락 부분은 자연스럽고 나머지 부분은 테두리가 안쪽으로 조금씩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바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커런트 마스킹 히스토리, 현재의 마스킹을 저장을 시켜서 되돌릴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 부분을 놔두고 전체에다가 블러를 줘도 다른 부분은 블러가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만들 수 있지만 얘네들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되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맞죠? 머리 되돌려야겠죠? 시점에 맞춰 가지고 커런트 마스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요런 테두리 부분은 굳이 테두리를 줄 필요가 없죠. 검게 보이는 것들을 얘네들은 다시 빛내어 만들고, 여기가 어둡죠? 여기는 밝습니다. 블렌딩 모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두운 부분이 밝아져야 되기 때문에 블렌딩 모드는 라이튼이 되는 거예요. 브러쉬 선택하고요. 50% 브러쉬, 앞부분 선택, 칠을 해주면 사라지게 됩니다. 선택. 진짜 많이 쓰는 블렌딩 모드가 포토샵에서 여러분 라이튼이라고 다큰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오버레이 이런 게 아니라 실전에서는 다큰과 라이튼의 단축키를 많이 블렌딩 모드를 다큰과 라이튼을 많이 쓴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의 테두리 부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다 글씨로 그냥 포토샵 정도만 써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트를 기반으로 해서 뒤쪽으로 넣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 색깔이 기본적으로 이 색깔을 해놨는데 원래는 요런 하늘 색깔을 선택을 하려고 그랬어요. 단색인 부분이 배경이었을 때는 휴 세츄레이션이랑 연결을 해서 단색을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무조건 단색이 배경이 되어 있을 때는 휴 세츄레이션이랑 같이 결합을 시켜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색을 여기서 표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단색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하늘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새로 만든 세팅, 커런트 마스킹 히스토리, 그리고 0.2픽셀의 블러 작업을 잘 보시면은
이미지를 따내고 머리까지 따낸 부분이 있었죠. 거기서 일단 저장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현재 상태를 저장을 하고 써야겠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커런트 마스킹 히스토리를 선택을 해줘서 저장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시고 이 세팅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